예,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입니다. 금요일이 조금 더 까다롭지요. 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시장 전략 세우고 관심 종목도 이야기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과 함께 오후장 터닝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여주세요. 엔비디아가 무너지니 와르르 반도체. 뭐가 와르르예요? 엔비디아 3% 빠졌는데 와르르 아니에요, 그죠? 워낙 많이 갔었고 좀 조정 구간이고 반도체도 여전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성훈 대표님, 네, 엔비디아 반도체 와르르예요? 도망가야 돼요? 뭐 제가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너무 강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네. 강세론자라서 네. 뭐 지금의 조정은 당연히 언젠가는 한 번은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추가 조정이 있어도 사실은 뭐 이해할 만한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 수혜주까지 이제 순환매가 반도체 쪽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숨고리 양상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찰나에 한 번은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일단 휴장 이후에 장을 이제 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보여줬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의 26일 실적이 이제 뭐 예상이 뭐 견조하게 또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뭐 큰 우려감은 사실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6월 달에 또 이제 우리가 관세청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수출이 50%또 늘었다는 소식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이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봐도 작년 11월부터 주저리수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데이터가 말을 해준다. 그래서 일단 보이는 거 우리가 매크로 쪽을 일단은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때는 매크로를 한번 계속해서 믿어보자. 그것이 아직까지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AI 관련돼서의 이 지수 상승폭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세트로 움직이는 또 이 변압기 쪽도 반등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이 8조대 후반까지 그리고 목표가가 12만 원까지 이 상승을 하면서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오늘 뭐 HBM 테스크 국산화에 성공했던 DI가 계속해서 이 신고가를 이어주는 개별주의 양상을 보여줬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통의 강자였던 뭐 우리가 아시는 뭐 어닐린 장비 쪽 그리고 리너공업 테크인 이 테스트 쪽을 비롯해서 좀 상승폭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 뭐 오히려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이런 때가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미래형이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엔비디아의 이제 3%의 이제 그 하락인지 조정인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 이제 미국에서도 강하게 상승하고 우리도 지금 그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지금 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리고 그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5월 달에 MSCI 리밸런싱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6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는 많이 올랐었던 섹터를 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들 패시브나 액티브 같은 입장에서 본다라면 서로 약간의 입장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내가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반도체를 10% 실어놨는데 이게 2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만기 때 덜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덜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액티브가 이것을 사는 이런 효과 이 수급 논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3%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짜장면만 한 일주일 먹으면 하루 정도는 뭐 짬뽕 정도 먹고 싶지 않나요? 지금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여져요. 여전히 지금은 짜장면이 대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지금이고 더군다나 이제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오지만 그게 아직까지 실현됐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흐름들 물론 지금부터 이제 무턱대고 과거처럼 편안한 매매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저는 주도주의 흔들림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은 SK 하이닉스 사랑입니다. 하이닉스가 여전히 그죠? 네. 더 좋게 보이. 그럼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도 여전히 그럼
더 견조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네. 대해서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이스페타시스까지 말씀을 예. 좀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수익 내고 그다음에 가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SSD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건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돌다리도 지금 두드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중순에 나올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줄었다라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일단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갖고 재고가 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 회전율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팔았는데 매출채권 회전율이 늘어났다라면 이건 아직까지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반증하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돈을 언제 빠르게 받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크로스 체크하고 그 부분은 MT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시장 얘기라고 뭐 가장 관심 있는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좀 생겼고 반도체 전략이 좀 궁금했기 때문이고요. 다음 얘기 볼게요. 터닝포인트 두 번째 내용은요. 예, 다시 올라오는 전력기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HD 현대일렉트릭 여기는 뭐 대장이고요. LS그룹들이 쫓아왔고, 오늘은 뭐 전선주들이 또 강하게 오른, 전선주가 좀 조정을 좀 그동안은 좀 받았었죠. 김성훈 대표님. 네. 전력기기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선주들은 변동성이 조금은 클 것이다. 그래서 일단 현대 일렉트리닉 쪽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관심을 봐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우리가 대원전선이 오늘 반등폭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되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 최근에 중국의 이제 수요 약세가 일정 부분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4주간 보면은 한 13%까지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과 좀 연동이 되는 전선주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쪽 그리고 대장주 쪽으로, 현대 일렉트로닉은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뭐 북미 시장에 있어서 현대 일렉트로닉과 LS 일렉트로닉, 뭐 효성도 계속 빅테크 기업의 AI 이 산업의 호황 지속에 따라서 증설 효과가 기대가 계속됐는데요. 일단 1분기 우리가 영업이익 봤을 때도 178% 증가. 올해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7조가 수주 잔고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목표치도 이번에 2배로 올려잡았다는 소식도 이제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이 영국에서, 우리가 미국 쪽만 봤는데 영국에서 이제 전력회사 내셔널 그리드와 또 800억 원 이상의 또 전력기구 공급 제약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유럽 뭐 추가적인 수주의 이 물꼬를 좀 텄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핵심은 현대 일렉트로닉 쪽을 일단 핵심으로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네. 전선주 쪽은 단기 트레이딩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미국 상원에서 원전 지원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대만에도 최근에 뭐 정전이 몇 시간 있었고, 어제 에콰도르가 전국에 정전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AI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전력 에너지주를 봐야 하는 이유, 포인트, 차영주 의원님 좀 알려주십시오. 예, 뭐 우리가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AI 모멘텀으로 전력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날이 또 더우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에 대한 것들 또 이슈화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이미 일단은 1차 상승기가 저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2차 상승기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좀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망가지게 된다라면 오늘 당장 지금 이 방송 끝나고 가서 컴퓨터를 구매하면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출로 잡히겠죠. 하지만 전력이라는 것은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환경 영향 평가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려고 한다라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저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B2C 시장이 아니라 B2B 시장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렸을 때도 B2C 시장이 아니라 B2B 시장이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죠. 이거는 경기 둔화라든지 금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분명 저는 여기서 큰 수익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20% 내에서 해서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없으시다면 20%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20%를 한 5번 정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변압기냐 전선이냐 전 둘 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한 2, 3년을 바라본다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기기에 관한 이야기를 또 조금 차분한 중기적 관점에서 차영주 의원님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엑선모빌도 참여한 동해가스전 트레이딩 기회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정말 강하게 가는데요. 메이저 글로벌 5개 업체들이 뭐 관심이 있다 이러면서 업체들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김성훈 대표님. 다만 이제 오늘은 또 뭐 보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 좀 차익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뭐 대장주 역할을 조금씩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전도체와 비교를 좀 뭐 며칠 전부터 많이 이제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된다에 안 된다의 개념, 뭐 가스전도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데 사실 초전도체 하면은 신성 델타테크로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7개월간의 랠리를 지속을 했고 또 주가도 이제 7개월 동안 약 14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한 6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일 그리고 정부의 주도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뭐 파급 효과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해도 측면으로 본다면은 초전도체와 우리가 가스전 관련해서의 비교 자체는 저는 스케일 면으로도 그렇고 투자자의 이해도 면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가스전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것을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뭐 천연가스 개발이라든가 인프라 등등 밸류체인에 대한 역량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이제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미얀마 정부로부터 뭐 광고 탐사에 대한 성공이 이어지면서 30년 장기 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회사가 이제 탑픽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제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 비상장 회사지만은 이런 뭐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뭐 한국석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으니 시추 정도는 이제 시추까지는 그러니까 뭐 6개를 시추를 이제 우리가 밸브를 꽂는다는데 한 최소 2개 이상은 꽂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밸브 가스관 관련주 쪽에서는 밸브에 관련된 종목까지는 우리가 뭐 향후 1년 내로 매매가 가능한 뭐 트레이닝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부 쪽으로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하지만은 대형주 쪽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는 뭐 주가가 눌림목 이후에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저는 뭐 네. 일단 괜찮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트레이딩 기회가 충분히 시기적으로나 모멘텀으로 있다. 근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대응하는 게 편안할 거란 말씀이고요. 네. 동해가스전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 다음 관심 섹터는 어디냐?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주도주로서 이제 확고하고요. 나머지 음식료나 화장품 이런 쪽으로도 좀 차익이 나왔는데 그러고 봤더니만 삼양식품 오늘도 9% 또 오릅니다. 화장품도 또 오르고요, 그죠? 포함해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차 의원님? 지금 뚜렷하죠. 이제 반도체는 좀 조정을 받는 듯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익권에 있으면서 그렇게 네. 아직 뭐 이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여전히 강한 이제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 실리콘2가 꺾이듯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화장품들은 가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일본의 돈키호테라는 어떤 그러한 거대 쇼핑몰에 이제 뭐가 들어갔든지 큰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하는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아직은 이게 끝난 듯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는 화장품과 식품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긴장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는 편하게 봤다라면 갑자기 어떤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자라는 것.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 빠져나올 준비를 다음 주에는 화장품과 식품 같은 어떤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보시죠. 조선주 같은 경우 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4만 원 뚫어내면 우리가 역사적인 박스권을 뚫어낸다라고 하는데 결국 15만 원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조선주들이 지금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수주와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차트로 드디어 이제 고점 부근으로 온 거예요. 그걸 이제 뚫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핵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애플 관련주들 이런 것까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조선하고 바이오 쪽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차영주 의원님은 조선주, 그다음에 애플 관련 IT 기자재 쪽 이쪽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섹터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좀 있네요. 매번 부족해서 달려갔었는데 종목 이야기 좀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HD 현대중공업을 미리 얘기하셨네.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관심이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이미 16%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조선주에 대한 지금 시각은 또 어쩐지도 잠깐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김 대표님.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한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네. 이제 조선주의 이제 이 MRO 관련된 이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페루 쪽에 이제 군함 수주를 필두로 해서 뭐 남미라든가 이제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중동 시장이라든가 이런 진출 모멘텀, 그리고 아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선 기자재 쪽도 제가 추천을 전에 드렸었는데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하나오션 관련주들도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높여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이제 그 목표 신규 수주 목표치를 벌써 88% 이상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도체와 화장품, 음식료와 플러스시켜서 조선주에 대한 뭐 장기적인 전망치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전 관련주로서 제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제가 일부러 이제 DK락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DK락 같은 경우가 이제 엑슨모빌의 이제 원래 그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DK락은 피팅 밸브 뭐 제조업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히 갖고 있고 트레일링 포로 봤을 때도 뭐 10배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주가가 단기에 뭐 한 20% 정도 반등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석유가스 시추 개발에서 보시다시피 프로세스 밸브라는 것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양한 공정에서 필수적인 부품으로 우리가 매출여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치로 보니까 연간 우리가 이제 이 가스전 모멘텀을 좀 한번 제외해보자라고 했을 때도 올해 영업이익, 작년에 영업이익 118억 정도 했는데 뭐 올해 한 130억 정도로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가스전에 대한 시추 모멘텀도 있고 뭐 엑슨모빌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엑슨모빌의 참여가 좀 이어진다면 진행이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이 드라이빙 정책에 따라서 계속해서 노출도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밸브 쪽에서는 우리가 DK락이 아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중소형주 쪽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15,000원, 손절가 9,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K락 관심주였고요. 차영주 의원님 관심 섹터나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애플 관련주를 다음 주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이노텍과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일째 상승하고 있고 딱 어제 그제 이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바닥에서 정확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보게 된 것이 최근에 10,000원대 바닥권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매출에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하면 여러분들이 OLED라든지 다양한 트리거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무제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 투자를 위해서 막대하게 투자를 했는데 올해부터 투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들어갑니다만 신규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매출이 크게 안 늘어나도 이제부터 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아이폰에 대한 신규 수요, 그다음에 전장 산업에 대한 신규 수요에 따라서 매출이 조금만 움직이게 된다라면 비용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장 증설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익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ROE가 심지어 10%까지 보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평가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 모멘텀까지 보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거래량이 들어줬기 때문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한다라면 이거는 뭐 그냥 뭐 뜨뜻무지근한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거래량이 들어준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저는 충분히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 10,000원이 깨지는 순간 손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윗단으로 차트는 정상적으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로는 뭐 LG노텍과 BH를 많이 보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새로운 시각에서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